2016년 3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12.5%. 랭킹으로 알아보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로 청년 실업률은 낮추고 취업률은 높이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 프로그램 랭킹쇼 잡 위클리 지금 시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랭킹쇼 잡 위클리! 대표님, 제가 녹화 전에 대기실에서 보니까 뭘 시원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난주에도 본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이렇게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좋다고 하는 약을 좀 먹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의 피로도 많이 생기고 종합병원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종합병원인데요. 네. 지아 씨는 뭐 직업병 없으세요? 사실 저도 직업병 있어요. 저는 진행병이라는 걸 앓고 있는데요. 네. 진행병도 직업병인가요? 네, 여러분도 직업병 있으시죠? 오늘은 직업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업병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지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직업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랭킹쇼 자, 위클리! 대한민국 직장인들 10명 중 8명은 겪고 있다는 직업병. 직업병은 직장인들의 조기 퇴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직업병 자가진단법과 직업병의 좋은 생활 습관을 알아본다. 직장인들이 시달리는 직업병 베스트 6. 네, 오늘도 한정현, 이수경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우식입니다. 네, 오늘은 직업병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서 직업병에 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미스코리아 출신 한의사죠. 누군지 딱 떠오르실 거예요. 미모만큼이나 실력도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수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이 바쁜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직업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 학생분들은 직업이 학생이니까 공부하면서 생긴 직업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병이 있어요? 아무래도 계속 숙인 자세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목이 안 좋은데요. 목이 원래 이렇게 사람이 C자로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일자예요. 그래서 근육도 되게 아프고 가끔은 올라가가지고 두통까지 와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낫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약간 중증의 느낌이에요. 네, 우리 수경 씨도 직업병 있어요? 저는 눈의 피로, 그중에서도 안구건조증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장시간 렌즈를 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안경을 끼고 다니고 싶진 않고. 네, 사실 저도 뭐 얘기를 하자면 직업병을 좀 갖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저 사실 이 직업병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인 여러분은 몸의 이상 신호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저 취업포털 사람이니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직업병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직업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직업병을 몇 개 정도 갖고 있다. 몇 개나 있을까요? 한 3-4개는 되지 않을까요? 3-4개, 목을 포함한 3-4개. 네, 수경 씨는요? 글쎄요, 제가 사실 직업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증상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면서 생긴 증상은 한 5-6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증은 저쪽이 중증인데. 대표님도 직업병 혹시 따져보자면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좀 소화가 소화불량 때문에 한의원도 많이 다니고 뭐 내시경 검사도 받고 했었는데 그게 가장 좀 불편한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컴퓨터 작업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그 눈의 피로 뭐 한 2개 정도가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이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나 직업병을 갖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아무래도 사실 10명 중에 8명이면 굉장히 많은 네. 빈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워낙 뭐 직장인들이 사실 다 높은 업무 강도에 다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건강을 다스릴 만한 어떤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 더 비롯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원장님께서도 한의사신데 네. 직업병을 갖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저도 이제 직업적으로 환자들이랑 상담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목에 조금 네. 요즘 좀 이상이 오는 것 같다는 그런 네. 느낌이 들고요.
또 이것도 뭐 직업병이면 직업병일 수도 있고 나이병이면 나이병일 수도 있는데 오전에는 아주 싱싱한 장미꽃이었다가 오후만 되면 시든 파가 되는 거 이것도 직업병일까요? 기력이 금방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벌써 알아보세요. 자, 네. 그렇다면 우리 직장인들은 과연 어떤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지 취업부터 사람이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 직장인들이 시달리는 직업병 베스트 6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나온 건 바로 이 복수응답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저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업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보통 뭐 두세 가지 복수로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근로시간이 무려 2위라고 얘기를 보도를 들었어요. 그만큼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또 나를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화병이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여러 가지 전신 증상으로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아마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직장인들이 시달리는 직업병 베스트 6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요. 20%를 차지한 두통입니다. 산업화의 역습으로 디지털 시대에 생긴 직업병. 두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두통이 아니다. 두통에도 종류와 원인이 있다는데요. 김소영 한의사의 만성 두통을 완화시키는 지압법, 지금 공개합니다. 근데 이 두통은 사실 직장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갖고 있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통을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어린애들부터 뭐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질병이기도 한데 그 증상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되게 두통하게 되면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일시적인 진통제에 의존한다든지 그냥 참고 보자 이런 식으로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가벼운 두통이라든지 일시적인 두통은 상관이 없지만 또 질환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또 만성적으로 가다 보면 두통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전문가에게 좀 체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좀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이 딱따구리 100만 마리라고 하죠. 머리에서 계속해서 이 두통에 시달리는 때가 좀 있는데 제 주변에는 이 목 디스크 때문에 두통에 시달리는 분도 봤어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목 디스크가 있게 되면 이 뇌의 척수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두통이 유발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목 디스크가 있게 되면 자세가 안 좋아서 또 생기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깨라든지 이런 데가 잠깐 뻐근한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두통으로 호소를 하시는데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불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목 디스크의 원인도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게 또 자세거든요. 네, 지금부터 좀 잘 앉으시고요. 네. 아무래도 목뼈 자체가 경추가 이렇게 C자 커브를 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했을 때 되게 뭐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책을 오랫 동안 읽고 사무직을 하다 보면은 목뼈 자체가 C자 커브를 유지하지 않고 일자목이 되고 여기서 아까 우리 학생분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일자목 생긴 거가 일자목이 되고 그렇게 변형이 되게 되면 이 머리가 한 5kg 정도 무게라고 했을 때 C자 커브를 그렸을 때 이 경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한 20%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한 1kg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했을 때 목뼈가 점점 커브가 15도 각도, 또 60도 각도로 지나칠수록 이 경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무려 2kg에서 시작을 한 게 뭐 12kg, 또 28kg의 어떤 하중을 받기 때문에 어깨가 긴장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 자체가 차단이 돼서 두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의 무게도 무시하지는 못하겠네요. 머리가 원래 크신 분들이 더 심한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 직장인들은 보통 어떨 때 이렇게 두통을 많이 호소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들이 사실 이제 약간 이제 군대식 기업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업무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경직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스트레스성 두통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할 수 있으리라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작업 환경 자체가 특히 사무직에서 작업 환경 자체가
어떤 그 직원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자세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을 가져와서 두통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환자분들 중에도 네. 이렇게 직장인들을 많이 보실 텐데 어떤 경우에 좀 두통을 많이 호소를 하나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단 두통이라고 한다면 머리 앞머리가 아픈 전두통이 있고 또 옆에 머리가 좀 딱따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편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통의 부위 중에서도 특히 뒷머리가 아픈 후두통, 그다음에 머리 전체가 아파요 하는 전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원인이 일단 턱관절의 이상에서 오는 두통도 많아요. 이 턱관절 자체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경추 1번과 2번이 어떤 긴장하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또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장 기능이 안 좋아져도 또 두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눈이 필요한 경우에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뇌의 이상, 뇌에 어떤 혈류의 이상이 있어도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실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뒷목이나 어깨가 많이 경직돼 있어요. 어깨나 뒷목이 부드럽지 못하고 여기 경결감이 심하면 이로 인한 어떤 두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통이다 그런 많은 분들이 내 머리 뇌에 이상이 있나? 그리고 그거 먼저 걱정하시는데 사실 뇌 자체에서 물론 오는 두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개는 턱관절이라든지 두피가 많이 경직돼 있고 또 뭐 뒷목이라든지 어깨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두통이라고 하면 좀 가볍게 뭐 스트레스나 신경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렇게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어디가 두통이 오든 간에 어쨌든 좀 조심하고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좀 있나요? 네, 저 아까 전에 스트레스성 두통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최근에 팀플이라고 해가지고 조별 과제를 하는데 무임승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머리가 아팠었거든요. 진짜로. 네. 그랬었어요. 아니 어느 쪽 머리가 저 아팠어요? 항상 여기 이렇게 편두통이에요. 네. 네. 수경 씨는요? 두통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9시 수업일 경우에는 7시 전에 일어나서 등교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피곤해서 그런지 수업 내내 편두통에 시달려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 원장님 사실 이 두통에는 이 커피가 약이라는 말들도 있어요. 사실 두통이 있을 때 커피를 마시면 없어진다 이런 속설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일부는 맞는 말이고 또 일부는 별로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소량의 커피는 약간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데노신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두통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지만 이걸 또 두통이 있을 때마다 하루에 막 3-4잔씩 막 습관적으로 드시다 보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고 혈류가 이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만성적인 어떤 혈관성 두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의존도를 높게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릇처럼 두통 때 커피를 마시는 건 좋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한 잔 정도는 특히 이제 수면성 두통이라 그래가지고 잠자고 나서 한 2-3시간 있다 머리 아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의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두통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 보통 낮잠 자고 일어나서 잠 잘못 잤다고 할 때 있잖아요. 두통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런 효과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게 바로 수면성 두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 잔 정도의 커피는 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장님 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두통이 있을 때 그냥 참는 것보다는 약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라는 얘기들도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뭐 통증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막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냥 참는 건 오히려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왜 우리가 흔히 두통이 있을 때 흔히 뭐 꼭 처방을 안 받더라도 약국이라든지 자가적으로 이제 자기가 사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감기가 있을 때 두통 같이 오는 오잖아요. 경우도 있고 생리통이 있을 때 두통이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중복했다 보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어떤 진통 효과가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반드시 또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시고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도 임의 조제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을 좀 쉽게 구입을 맞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사실 두통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먹고 몇 시간 안 돼서 아프면 또 먹기도 하는데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통 효과는 없고 오히려 그런 경우에 또 부작용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병원을 찾아서 두통의 정확한 원인을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은 너무 아프니까 통증을 좀 멈추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이 두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게 긴장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두통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두피 자체가 딱딱하고 이쪽으로 혈류순환이 안 되게 되면 두통을 유발할 경우에는 가볍게 두피 마사지만으로도 두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사실 우리가 백회혈이라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을 이 정중앙에 있는 양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딱 만나는 이 지점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지압을 해주신다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이거를 앞으로 뒤로 해서 한쪽 쭉 이렇게 정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 또 양쪽 측면을 향해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릴 수 있겠고요. 이 태양혈이라서 우리가 머리 아프면 머리야 하고 이렇게 잡는 그 부위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한의학의 경혈에서 얘기한 태양이라는 경혈인데 두통의 요혈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혈을 지그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일시적인 두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살짝만 해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특별히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훨씬 시원하죠. 나는데요? 네. 짝꿍이 해주면 더 좋아요. 사실 원래 마사지 같은 거나 이런 지압은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아요. 네. 일단 이 두통에 대해서 지압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직장인들이 시달리는 직업병 5위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요. 35.1%를 차지한 소화불량입니다. 이제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다. 아프니까 직장인이다. 책상 앞에만 앉으면 요동치고 불편한 뱃속. 그 원인은 21세기 직장인들의 직업병 소화불량. 지금부터 소화불량에 좋은 혈자리 지압법을 알려드릴게요. 소화불량 사실 두통만큼이나 많이 겪는 질병이잖아요, 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이 회식 문화가 또 많고 야근을 하고 또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식사 때를 또 놓치는 경우도 많고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지 또 잦은 음주 이런 것들이 사실 위장 장애를 많이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전신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의학에서 이 비위는 오장육부의 바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 그 중심축을 이루는 게 바로 또 비위장 건강이라고 했을 때 소화불량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소화가 좀 안 될 때 탄산 음료 많이 먹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소화가 좀 안 될 때? 저는 매실 음료 먹는데요. 매실 음료요? 네, 그 초록색 병에 든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좀 기분 탓인지 괜히 괜찮아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자주 마셔요. 수경 씨는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요. 아메리카노에 소화를 돕는 기능이 있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어디서 주워들은 걸까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쑥을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쑥을 좀 먹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 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쑥을 드셔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쑥 자체가 또 온성이거든요. 속이 냉해서 생기는 소화불량일 경우에는 또 쑥이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탄산음료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탄산을 주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스가 나오면서 왜 트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소화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지 사실 그거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소화에 도움이 되진 않고 오히려 위하고 식도를 연결하는 이 관략근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관략근의 어떤 조절 기능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위산이 역류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쪽에 또 이렇게 의존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약간 힌트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매실 있잖아요. 이 매실이 사실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매실청이라든지 지금 나는 계절이기도 해요. 매실청이라든지 이런 걸로
차를 타가지고 드시게 되면 특히 요즘과 같은 더운 여름철에는 사실 위나 장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특효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실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 혼자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 이 소화불량이나 위염으로 병원을 가서 좀 진단을 받아보면 보통 거의 다 신경성이에요, 스트레스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저는 어떠세요? 특히 많았어요. 네, 많이 가셨을 것 같아서요. 위내시경 검사 많이 받아봤고요. 이제 받을 때마다 이제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항상 이게 속은 더부룩하고 이게 뭘 먹지 않았는데도 항상 이게 배가 뭔가 포만감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원장님 저는 이 속이 좀 안 좋을 때 그렇게 배가 고프게 느껴지기도 해요. 쓰린 느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시는 뭔가 이상이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 가보면 또 내시경 해보면 정상이다. 근데 나는 너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트름이 나오고 안 좋다. 제가 정상입니까? 오셔서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독소의 유형 중에서도 식적으로 인한 소화불량이다 얘기를 해요. 식적, 쌀적의 의미인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일단 이 배꼽 라인 제가 한번 봐볼까요? 이 명치에서 배꼽 사이에 명치에서 배꼽 사이에 그쪽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복진을 하다 보면 여기 좀 많이 아프시죠? 예, 딱 걸리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걸 우리가 식적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심하신 분들은 그 부위를 살짝 누르기만 해도 거의 손도 못 댈 정도로 많이 아픈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내시경에서 우리가 보는 건 점막 안쪽을 보는 거고 근데 이 내시경상에서 이상이 없는데 본인이 굉장히 답답하고 가스차고 더부룩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식적 증상으로 인한 거는 점막 외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위가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지는 벽이에요. 그걸 우리가 식적 혹은 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해봐요. 예, 일종의 그 식적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식적에 대한 치료를 좀 받으시게 되면 훨씬 더 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식적이 있으신 분들은 눌렀을 때 딱딱한 압통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배만 이렇게 가스차고 더부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배가 차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많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제 배에도 혹시 그럼 소화불량으로 배가 자꾸 이렇게 가스찬 것처럼 나오는 건가요? 그럴 수 있고 이 식적이 있으신 분들은요. 되게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 설진이라 그래가지고 혀의 상태를 보면 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혀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약간 백태가 많이 끼셨잖아요. 80점짜리 혀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황태라 그래서 노란 혀 설진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백태가 끼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내 뱃속에 뭔가 가스가 차지 않아 식적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자각 증상으로 한번 여겨보시는 것도 그래서 평소에 혀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내 건강을 스크리닝하는 일종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끔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저도 이렇게 혓바닥이 좀 하얘지면 꼭 그렇게 안 좋을 때 그렇게 하얘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설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양치질을 한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니죠.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두통에 이어서 소화불량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될 때 지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합곡이라는 경혈인데요. 손가락 엄지하고 둘째 손가락 그 사이에 있는 경혈이에요. 이쪽을 쭉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고 이제 소화가 안 되면서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경우에는 곡지라는 경혈이 참 좋은 경혈인데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생기는 마디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경혈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장이 안 좋다든지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이 곡지혈을 살짝 누르기만 해도 굉장히 좀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전 굉장히 건강한가 봐요. 아직 지금. 괜찮으세요. 아주 건강하신 편이세요. 그래서 이쪽을 꾹꾹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경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두통과 소화불량에 좋은 지압법까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직장인들이 시달리는 직업병 사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위는요? 어깨 결림인데요. 42.1%예요. 잘못된 자세와 반복적인 자세가 지속되면 목과 허리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어깨 결림.
어깨 결림은 열심히 일한 직장인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 질환이라는데 이수경 학생이 알려주는 어깨 결림에 효과적인 스트레칭 따라해보러 지금 바로 고고싱! 어떤 직장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일까요, 대표님? 예. 이제 그 어깨 결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이 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뭐 용접이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컴퓨터를 이용한 이제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직업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런 이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손실이 한 4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 내에서도 어떤 작업 환경의 개선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좀 신경 쓰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원장님, 사실 이 어깨 결림이 예전에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겪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많이 어깨 결림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워낙에 뭐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아이고 어깨 뻐근하다, 네. 등 뻐근하다 어르신들이 그러셨는데 요즘은 젊은 학생들도 사실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뭐 항상 뒷목 잡고 있고 학교 갔다 오면 어깨 좀 주물러 달라 그러고 그 정도로 어깨 결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워낙에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세가 좀 잘 안 좋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구부정한 자세로 공부를 또 많이 하잖아요. 또 손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자세가 큰 원인이 돼가지고 어깨 결림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깨가 좀 잘 뭉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병원 가서 이렇게 주사를 맞아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이렇게 자세를 좀 올바르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깨 결림이 좀 지속되다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 또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깨 결림이 계속 있게 되면 목에도 영향을 주고 사실 경추, 목의 어떤 이상은 목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추, 흉추, 요추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어깨에서 시작을 해서 목, 등, 허리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또 이게 두통이랑도 연결이 되고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피부 트러블도 많이 있습니다. 어깨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 어깨 결림이 심하게 되면 여기 근육 자체가 많이 뭉쳐져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 자체가 차단이 되면서 안면부 어떤 순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없던 홍조가 생긴다든지 뭐 눈이 피로하다든지 없던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근육통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제가 어깨도 결리지만 가끔 이 다리가 너무 저려서 잠을 자기가 힘들 때도 있거든요. 종합병원이세요? 근데 사실 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이런 증상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다리가 저려요. 심지어는 다리가 저리고 시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물론 체질적으로 하체가 좀 냉하다든지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다리가 붓고 순환이 안 되고 그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체질적인 증상 외에도 특히 여성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또 약간 스키니진 같은 거 압박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착용을 하고 또 체형 관리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하체 쪽으로 혈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생기는 하지 정맥류를 많이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항상 그 주무시기 전에 다리를 조금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뭐 걷기라든지 수영 같은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 하지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이제 살이 찌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가 가지 않게 네.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원장님 하지정맥류면 뒤에 혈관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혈관이 튀어나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혈관이 튀어나왔다고 해서 뭐 다 하지정맥류는 아니지만 그 증상 중에 하나가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하지정맥혈 부분이 도드라지게 그래서 미용상으로도 굉장히 또 안 좋고 건강상으로도 안 좋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어깨 결림도 그렇고 또 이런 하지정맥류도 그렇고 평소에 좀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경 씨가 또 이 생활체조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네. 좀 잘 알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앞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리를 위로 향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침대에서 할 수 있는 L자 다리라는 게 있어요. L자 다리요? 네. 이렇게 누워가지고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몸을 L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동작은 지금 세트장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어깨 결림에 좋은 스트레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수경 학생이 알려주는 어깨 결림에 좋은 스트레칭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왼손으로는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네. 네,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게 어깨 결림에도 좋지만 목에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이거든요.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동작은 보통 의자가 이렇게 등받이가 있잖아요. 네. 등받이에다 이렇게 손을 올려주시고 네. 이렇게 어깨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제가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승모근 쪽이랑 여기 회전할 수 있는 그 연골 네. 쪽이 있어요. 그쪽에 되게 좋은 스트레칭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렇죠. 시원한데요? 그리고 마지막 동작으로는 네. 어른들은 좀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팔을 뒤로 해서 손을 잡는 거예요. 이거 원래 잘 안 잡히는 안 사람들도 되네요. 있잖아요. 네. 안 되시는 분들은 수건을 잡고 수건으로 아, 활용하셔도 네. 괜찮으신데 손이 잡힌다는 거죠? 네. 아, 이렇게 하시면은 네. 스트레칭 효과를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몸이 좀 시원해지고 상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시달리는 직업병 3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42.7%를 차지한 눈의 피로인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눈에 치명적. 그러나 업무 스트레스는 물론 상사와 동료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는 직장인들. 전신 근육이 피로해지면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는 더 심해진다는데 이제는 문제없다. 나를 알고 눈을 알면 내 눈 건강은 백전백승. 눈의 피로 호소하시는 직장인 분들 참 많잖아요, 대표님. 요즘 특히나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장인들,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야근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자체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고요. 퇴근 이후에도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아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조금만 컴퓨터를 하다 보면 눈이 뻑뻑하고 렌즈를 끼는데 렌즈가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눈의 피로, 특히나 이 모니터를 많이 보는 우리 직장인들, 이런 직업병에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원장님?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컴퓨터를 많이 하고 아무래도 전자파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스트레스도 눈의 피로의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왜 가슴을 막 치잖아요. 엄마들 답답해서 가슴을 막 치잖아요. 소위 말하는 화병. 그럴 때 전중혈이라고 하는 그 부위가 굉장히 아프고 실질적으로 이걸 적외선 체열 진단이라고 해서 촬영을 해보면 이쪽 이 상체 쪽으로 열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서의 중요한 어떤 부위라고 할 수 있을 때 몸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화라고 얘기를 하죠. 화기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 최종 집결지가 이쪽이고 그중에서도 눈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이 뻑뻑해지고 건조해지게 되고 눈물이 잘 말라버리고 그러면서 이게 눈이 빠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이렇게 눈 때문에, 눈 건조증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따로 관리를 좀 못하는 편이긴 한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관리라기보다는 좀 가까운 곳 보다가 멀리 보는 거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그 가까운 데를 보다가 우리가 항상 책을 가까이 보고 막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이거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몸의 어떤 눈의 수정체를 두껍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구의 피로도가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가까운 데를 봤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먼 데를 봐주게 되고 그래서 왜 그 눈에 좋은 운동법 중에 하나가 안구를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상하 좌우로 아니면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여기서 해보시죠. 뭐.
이경규 씨가 갑자기 맞아요. 되게 눈이 건강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경 씨는 혹시 눈의 건강을 위해서 혼자 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넣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들었는데 렌즈를 낀 상태로 인공 눈물을 넣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렌즈를 낀 상태보다는 아무래도 인공 눈물을 넣는다고 한다면 그걸 벗은 상태에서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고, 되게 이제 눈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도 이제 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비타민 A가 많이 든 음식이 눈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당근이라든지 시금치, 양배추, 또 여러 가지 뭐 생선 이런 데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고, 차를 마신다 하더라도 눈에 좋은 차다 그러면 소개시켜드릴 두 가지 대표적인 게 바로 결명자차하고 구기자차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결명이란 말 자체가 눈을 밝게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결명자차를 평소에 많이 드시게 되면 간의 열독을 없애주게 되고 눈을 밝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진시황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약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기자나 결명자를 연하게 달인 물을 수시로 마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눈이 피로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가끔 받다 보면 눈이 바르르 떨릴 때가 있죠. 그 경련이 막 오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환자들은 오셔서 저 중풍인가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눈꺼풀만 이상이 오는 중풍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꺼풀이 좀 떨린다 그러면 괜히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 안검 경련 증상이다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카페인, 커피 많이 드시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 여기에 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바나나라든지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거 많이 드셔주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스트레스도 안검 경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어요. 제가 언젠가 듣기로 이 경련이 오는 건 노화의 하나라고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노화가 오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이 더 커요. 네, 대표님은 지금 안경을 끼고 계신데 좀 힘들어요. 네. 안구 건조증 때문에. 건조증이 많이 심하신가요? 컴퓨터 작업을 저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렇게 작업을 하면 꼭 한 10분 텀을 두고 이제 좀 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까 우리 그 정현 씨도 얘기했듯이 이제 저는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산을 바라봐요. 그냥 먼 산을 바라보시는 건 아니죠, 아니, 대표님. 이게 좀 푸른 산을 보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게 그 효과가 그렇죠. 있나요? 녹색을 색깔이 그렇죠. 컬러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푸른 색상을 많이 보게 되면 눈의 피로를 없애주게 되고 안구를 그런 정화시켜 준다는 그런 게 의학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3위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직장인들이 시달리는 직업병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팔목 터널 증후군. 반복적인 근로 환경이 원인이 되는 팔목 터널 증후군. 컴퓨터 작업과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는데 과연 나는 팔목 터널 증후군일까? 지금부터 자가진단법을 통해 알아보자. 팔목 터널 증후군 들어본 적은 있긴 한데요. 어떤 건가요, 원장님? 그 팔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손목 중앙을 지나는 신경, 정중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변 조직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질환인데 정식적인 의학 명칭으로는 수근관 증후군이다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또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층에서 좀 더 많기도 하고요. 또 뭐 류마티스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동반돼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제가 과일을 좀 많이 깎거나 명절 때 집안일을 돕고 나면 팔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이 저리고 또 약간 무감각해지는 굉장히 그런 좀 뭔가 잡아야 되는데 잘 잡지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병뚜껑을 딴다든지 뭐 열쇠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 주먹 쥐기도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 손 자체의 감각이 굉장히 무뎌지기도 하고 정교한 손동작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오래 가진 않지만 사실 이렇게 집안일을 많이 하거나 특히 명절 때 이런 일을 좀 많이 겪는데 이런 게 보통 주부들한테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직장인의 직업병 2위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주부들이 이제 많이 쓰니까 그런 원인도 있지만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마우스를 많이 한다, 키보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직업병이 돼가지고 여기에 무리가 와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저는 어릴 때도 사실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루마토이즈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제가 굉장히 오래 쳤는데 맞아요. 피아노를 치다가 손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럼 루마토이즈의 일종으로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 건가요? 그 일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적으로 타이피스트라든지 피아니스트 또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또 이발사, 연주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증후군에 노출될 확률이 좀 네.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런 증후군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저는. 네, 건강해서 네. 저 같은 신경 쓰는 경우는 일, 네. 어떤 회사에서 경영지원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일주일 내내 엑셀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목에 통증이 느껴져서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일은 끝내야 되니까 약국 가서 거즈 같은 붕대 이런 걸 사와서 칭칭 감고 네. 작업을 계속했던 적이 있어요. 원장님 정확하게 이 팔목 터널 증후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게 팔목 터널 증후군이구나 알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손등을 서로 이렇게 맞대 보세요. 맞댄 채 아래로 이렇게 꺾었을 때 1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팔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까 그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자가진단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볼펜이라든지 젓가락 같은 거 이렇게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 또 내가 손목을 크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손가락 끝 감각이 굉장히 어둔해진다든지 또 손목을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저리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증상 중에서 한 2가지 증상에 해당한다면 한 번쯤은 내가 이 팔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까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손을 이렇게 했는데도 저는 이 손끝이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정말 좀 저린데요. 뭔가 문제가 있네요, 저는. 방송 끝나면 진료를 받으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원장님한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컴퓨터 작업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손목이 좀 아프다는 느낌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그 작업을 할 때 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좀 신경 써야 될 어떤 자세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이 네. 팔목 같은 경우에 이 팔목을 사용할 때 압박을 받기가 쉬운 부위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팔목을 구부린 채 장시간 일하는 걸 일단 피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자 높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자 높이를 좀 조절해서 어떤 의자 높이에서는 왜 우리가 너무 의자가 낮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앞으로 과도하게 구부러진다든지 또 너무 높게 되면 이런 자세가 오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의자 높이를 좀 손목이 굽혀지지 않는 그런 각도에서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고 가끔가다 이렇게 저릴 땐 좀 이렇게 팔을 털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지압법이 있는데 너무 많이 저린다든지 이런 타는 듯한 통증을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이 손목 안쪽에서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올라간 부위가 있어요. 이쪽을 이제 내관이라고 하는 경혈이거든요. 이쪽 부위를 꼭 이렇게 지압을 해주신다든지 이 내관과 바로 이렇게 맞닿는 이 바깥쪽의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외관이라고 하는 경혈인데 이쪽 부위를 꾹꾹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하게 저리거나 뭐 심한 경우에 자다가 깨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저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목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따뜻한 온찜질을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완치는 힘든 건가요, 원장님? 어떤 병이든지 완치다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 꾸준히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고 또 적당한 치료를 받게 되면 증상 호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와, 퍼센테이지가 무려 64.1%예요. 과연 어떤 고통들을, 어떤 직업병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는지 1위 알아보겠습니다. 거북목 증후군, 안타깝게도 또 제 얘기네요.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 손꼽히는 신종 직업병인 거북목 증후군.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리면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보자. 구부정한 자세로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리십니까? 김소영 원장님이 알려주는 거북목 증후군의 효과적인 체조 배우러 가볼까요? 제가 약간 거북목이에요. 네, 저도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변하는 것 아니, 같기도 엄살이 하고요.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괜찮은데 때는 그런 그 거는. 정도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진 근데 않았잖아요. 네. 뭐 컴퓨터 작업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 집에서 나름 이렇게 인터넷 아, 검색도 집에서. 많이 하고. 근데 이 거북목을 가지신 분들 보면은요, 일단 귀의 높이가 많이 틀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네, 저는 지금 뭐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는. 네. 그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귀의 양쪽 높이가 많이 틀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인다든지 우리가 기울어진 채로 화면을 오래 본다든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어깨 결림의 원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추 자체는 이렇게 커브 자체가 C자 커브를 그려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자세들로 인해서 C자 커브에서 점점점 일자목이 되는 거고 거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역커브죠. C자가 아니라 이런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거북목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깨 결림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경추의 각도에 따라서 경추가 받는 압박의 정도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5kg라고 했을 때 C자 커브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무게의 20% 그러니까 약 한 1kg 정도의 하중을 받는다고 한다면 경추가 일자목으로 해서 한 15도 정도만 각도가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이 목이 받는 그 하중이 무려 한 13kg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더 앞으로 C자 커브로 그리게 되면 60도 각도일 때는 무려 29kg의 하중을 가해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목이 받는 어떤 그 하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깨라든지 결림, 또 두통, 또 뭐 심하게는 불면증, 탈모까지도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탈모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네, 전신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세 교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올바른 자세를 다시 유지를 하고요. 네. 사실 네. 자기 자신이 거북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엔 저도 거북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거북목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울을 봤을 때 양쪽 귀의 높이가 틀려져 있고요. 또 양쪽 어깨선의 높이가 약간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자세한 것은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이렇게 해보면 목의 커브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 그러시면은요.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2위에 나왔던 팔목 터널 증후군도 그렇고 거북목 증후군도 그렇고 다 컴퓨터를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질병이잖아요. 컴퓨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죠. 요즘 이제 그 아무래도 아까 이제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 요즘 이제 직업병으로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어떤 그 직업병과 관련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2003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이제 그 개정을 해가지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한 그 사업주의 의무 조항을 이제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실제로 기업에서 인사팀에 있어봤지만은 사실 이제 그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사업주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의무들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근로자들이 좋은 작업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 아무래도 생산성이 더 높아지니까 네. 어떤 사업주의 어떤 이런 인식의 전환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근로자 스스로가 어떤 그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더 각별하게 좀 신경 쓰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업주와 근로자 개인의 노력 이것이 다 조화롭게 좀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요즘에 그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만 타봐도 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세를 보면 제대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러니까 목 근육 자체가 이렇게 과하게 긴장된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이 되면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도 통증이 지속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통이 생긴다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숙면을 방해하기도 하고 불면증이 생긴다든지 조금만 어떤 일을 해도 쉽게 무기력해지고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목 디스크로도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디스크 얘기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북목
증후군을 좀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일단 그 수시로 목을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주시는 그런 자세가 좀 네. 필요할 것 같고요.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를 했다고 한다면 5분 정도는 목 스트레칭, 목을 돌려주신다든지 가볍게 좀 스트레칭을 네. 해주시는 게 좋고 일단 목이 안 좋다 그러니까 다 목만 신경을 쓰세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은 등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등을 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을 네.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알려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우리 박 대표님이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갑자기 든. 일단 무릎을 양쪽 무릎을 이렇게 약간 살짝 굽힌 자세에서 엉덩이만 뒤로 살짝 빼주세요. 예, 그거를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예, 살짝 양쪽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엉덩이만 뒤로 살짝 빼주세요. 또 다시 올렸다가 무릎 굽힌 상태 엉덩이만 탁. 지금 내려갈 때부터 엉덩이가 빠지시면 안 되고 무릎을 살짝 내려주셔서 엉덩이만 그렇죠. 그렇게 그런 자세에서 엉덩이만 이렇게 되면 일단 척추가 C자 커브를 그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양팔을 가슴 높이로 이렇게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것처럼 뒤로 이렇게 당겨 주시는 겁니다. 그럼 등이 펴지겠죠? 그러면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능숙해지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클럽 많이 가보셨어요? 예. 네, 클럽 댄스 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음악이 나와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도 한번 스트레칭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학생분들도 같이 한번 네. 해볼까요? 자, 어깨 넓이로 양쪽 다리를 이렇게 벌린 펴시고 상태에서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딱 펴주시고 네. 손은 이렇게 양팔 높이로 네. 가슴 높이로 들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음악이 나온다고 시작할 때 이거죠? 네. 너무 심하게 제가 노를 잡아가지고. 제가 한번 네. 음악 큐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네. 해보십시오. 자, 음악 큐. 네. 아, 이렇게요. 아니 근데 요거는 잘하시는데 이게 지금 힙을 뒤로 빼는 자세는 지금 잘 안 되시는 것 제가 같아요. 힙이 없어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아, 네. 네. 엉덩이만.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잘하는데요? 그렇죠. 와.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이 걱정된다 그러면 일단 목만 신경 쓰지 마시고 목은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서 등을 수시로 이렇게 펴주려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지압법이나 이런 스트레칭 동작까지 좀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6위까지, 1위부터 6위까지 알아봤는데 이 중에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저는 3위부터 6위까지 다 해당해서 4개예요. 굉장히 건강한 줄 알았더니. 네.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수경 씨는요?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있다고요? 네, 거북목은 확실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병원을 한번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도 저는 좀 심각하게 좀 느끼는 거는 소화 쪽하고 눈의 피로. 네. 예, 그게 저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원장님도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사람이 아닌가요? 진짜 없으실 것 같은데 몇 개나 해당되세요, 원장님? 마음속으로만 셌습니다. 사실 저도 해당 안 되는데 엄살 좀 부려봤어요. 굉장히 건강하고 시집 가서 애도 잘 낳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직업병들을 보면서 좀 놀랐는데 이렇게 많은 직업병이 시달리는 원인이 뭘까요, 대표님? 저는 이제 이게 근로자 개인에게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문화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근무 시간이 OECD 국가에서도 2위로 가장 높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야근 같은 경우도 주 평균 2.3회를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업무 스트레스라는 부분들이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사와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업무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에 항상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이런 직업병과 연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작업 환경 같은 경우에 이제 작업 환경들이 아직은 근로자들이
어떤 이제 직업병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완벽하게 좀 구비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직업병의 원인 중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1위로 뽑은 직장인들이 참 많은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다고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시 본인만의 스트레스를 푸는 노하우가 있다면 같이 공유를 좀 해볼까요? 저는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아요. 아, 노래방. 막 소리 지르면서 놀면은 좀 네. 풀리더라고요. 네, 우리 가야 되겠어요. 네, 그럴까요? 네, 수경 씨는요? 저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운동을 해요. 지난주 일요일에도 마라톤 대회를 갔다 왔거든요. 와. 사실 달릴 땐 굉장히 힘든데 끝나고 나서 그 뿌듯함과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그 기분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맞아요. 푸는 것 같은데요. 직업병이 있지만 매우 건강합니다. 1등 신부감입니다. 아, 갑자기 제가 또 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얘기는 아까 왜 해가지고. 네, 우리 대표님은요? 저도 이제 뛰는 거 요즘 네. 등산과 이제 조깅 이런 것들 틈틈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김세영 원장님께 스트레스를 좀 안 받고 가급적이면은 직업병에 안 걸릴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다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아까 알려드린 여러 가지 지압법을 활용한다든지 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까 이상한 댄스 같은 거 우리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날리는 방법으로 그때그때 쌓인 어떤 증상들은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결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몸도 마음도 좀 편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원장님 얼굴만 봐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신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 주 동안 스트레스 많이 쌓이셨나요? 혹시 지금도 갖고 계신 직업병 때문에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가벼운 산책도 좀 하시고 취미 활동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주말을 좀 보내시면 다음 한 주가 가볍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